가끔 가다가 제가 제일 웃길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 사무실로 문자나 전화를 와서 어줍지 않게 충고할 때입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요. 뭐 제 인성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제 노선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적어도 정치 영역에 관한 정보나 판단이나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쯤 되면 솔직히 말하면 달인의 경지에 올라 있지요. 제가 제 스스로를 달인이라 하는 것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방송만 6년째입니다. 그 이전에 TV에서 수천 번의 평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으로 11,000개 정도의 꼭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달인이 아니라 그간에 제가 해온 양이 또 질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제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윤석열을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하거나 과거에 황교안을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어떤 자막을 보면 그 자막의 뒤에 있는 이면을 갖다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위원회가 뒤늦게 부산대 조민 의혹 조사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 부산대 보고 조민 의혹을 수사를 했습니다. 부산대는 차정인이 문의 친구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총장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조민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고서 결론 나면 보자고 1심 판결 후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기소만 돼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위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낮은 단계로 바라보는 사람은 4.7 보선에 이기기 위해서 걸림돌인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런다.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퇴임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법적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가 살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견해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하게 마누라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사안별로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선거 개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말로요. 그런데 조국이 건재한데 위원회가 조국 딸을 갖다가 지금 의혹 조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의사 자격 박탈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무효면 의사 자격 박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문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야? 내가 부총리 시켜줬더만은 날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바쳤던 조국, 문이 얼마나 조국을 감싸고 돌았습니까? 조국 딸을 잘라라 그래? 한일병원까지 우리가 좀 봐줬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문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이제 난파선이 되려니까 먼저 뛰어내려서 지 신상을 안전을 도모하는구나, 배신자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그걸 모르고 저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문의 의사나 지시가 없는데 말을 했다면 저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위원회가 그야말로 정권의 배신을 때리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딸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끝난 지가 석 달 지났고 정경심이가 그래서 구속된 지 90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갑자기 부산대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야, 조선일보는 재보선 앞두고 LH 사태로 인한 불공정 논란 재확산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야당이요, 이걸 가지고 불공정 사례라고 이슈화 시켜서 문제를 삼지도 않습니다. 요즘 야당이 그렇게 부지런하거나 용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재보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지살라고 이렇게 문의 의지와 관련 없이 나중에 깜빵 안 가려고 이랬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가 왜 그랬을까라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조국이라고 하면 조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겠습니까? 아까 일부에서 답이 나왔지요. 친구 이철우 교수하고 윤석열이가 2019년 7월에 전화하다가 조국 가족 수사 문제로 싸워가지고 그 뒤로 말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문제에서 윤석열이가 가장 대척점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권 후보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뒤늦게 조민에 대해서 조사라고 하고 옷을 뺏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윤석열이가 문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이 재보선으로 문 쪽을 치명타를 가해야 돼요. 윤이 만약에 오세훈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을 들면서 4.7 재보선에서 문을 끝을 내야 된다. 검찰 해체하려고 하는 법치주의 파괴 정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총대를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되겠죠. 그런데 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이 나쁜 건 아니다. 그 주변에 강경파가 둘러싸여 있다. 문 정권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4.7 보선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은 문의 뜻이 없다. 아니다. 현 정권의 복수심이 없다. 징뿐만 충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가장 문의 호의가 뭐겠습니까? 조국 가족 문제에 대해서 문이 정리를 해준다면 윤으로서는 이제는 문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까지 윤이 조국하고 싸울 때 문이 조국 편 들었다고 윤이 더 빗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빗나간 싸움 문제를 그것이 보수냐 진보냐 대결로 볼 게 아니라 일단 윤이 조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국 가족을 제거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대선 후보 조국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여러 구도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 조국 가족의 상징적 문제인 조민에 대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면 이거는 윤의 이 모든 조국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문이 윤을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문 입장에서야 이제 용도 폐기된 조국 가족에 대한 의리를 끝없이 지켜주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쯤 해줬으면 조국한테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자, 이제는 자기 권력이 될지 모르는 윤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국 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줌으로써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해야 되겠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윤과 이철우 두 사람의 만남은 22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일보 기자가 이걸 언제쯤 인터뷰했겠습니까? 당일이나 적어도 23일 정도에는 했겠지요. 어제 이미 이 두 사람이 만났고 윤이 이렇게 기사가 나갈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국 딸에 대해서 의혹을 조사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문제를 취소시켜버리고 그래서 조국 딸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조국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LH 사태로 공정성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핫 이슈가 되어서 정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해해 주라고 그 핑계를 대겠죠. 그럼으로써 이 윤한테 일종의 호의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지금 화답하는 거예요. 문과 윤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신현수예요. 민정수석 하다가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반대했고 자기를 소홀히 했다. 근데 사실상 박범계가 문하고 직접 통하면서 신현수를 엿먹였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만두고 난 몇 시간 뒤에 이제 신현수도 그만뒀다. 그러면 사실상 문가리가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거는
윤을 잘 아는 검사 출신 신현수를 앉혀가지고 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인하고 컨트롤하라고 앉혔는데, 그런데 이 검사장이 인사해서 신현수는 윤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처음에는 그래 하라 했을 건데 어느 날 박범계가 문하고 직거래하면서 신현수를 엿먹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윤을 컨트롤할 명분이 없다고 사표를 내고 기분 나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이 그때도 윤을 꼬드겨 볼라다가 윤 말대로 강경파의 뒤가 솔깃하면서 포기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문은 윤에 대해서 조국과 윤이 싸울 때도 조국 편을 들었고 이후에도 추미애를 내세워서 어떻게 할라 했지만은 문의 스타일을 볼 때 한쪽에는 이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이 양정철 등을, 정대철 등, 김한길 등을 통해서 들은 문의 의지는 그야말로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을 거고, 또 다르게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두들겨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윤은 문에 대해서 이중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거고, 실제로 윤이 물러나야 되냐 하니 양정철이가 문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있으라 했다 해서 문이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람을 보내 나보고 있으라 했다 말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은혜와 신현수 문제를 보면 문은 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나름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강경 쪽으로 좀 속했고, 그래서 검찰 해체까지도 지금 생각을 했지만 윤이 그만두면서 코너에 몰렸고, 그런 상황에서 문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윤을 이제는 나쁘게 할 필요가 없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기류들이 윤한테 전해져서 윤이 자기 친구를 만난 부분을 윤의 또 뒤에 있는 홍석현 등이 중앙일보에서 친구 만난 내용을 기사로 적어가지고 발표함으로써 결국은 윤과 문이 아무런 나쁜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의미겠습니까? 윤이 밖에서 중간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 가면서 보수도 무력화시키고, 지금 보수가 오세훈이 시장 나가서 당선되고 나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종인이 계속 당 대표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보수 진영 자체도 후보도 없고 결국 질이 멸렬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문갈이 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밖에 더 있어요. 이재명 시켜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윤을 힘을 실어가지고 홍석현 등을 통해서, 그래서 윤이 이렇게 앞서가게 하면서 이재명 진영이나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복수심은 없다, 이런 말들을 윤이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복수심이 없다라는 윤의 말은, 이거는 나는 당신의 뒤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둘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제가 유언의 부분과 신현수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